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 국비 예산을 역대 가장 많이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겨낸 결과인데요. 각 분야별로 신규 사업은 무엇인지, 어떤 주요 사업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대구 지역 국비 예산은 8조 1,586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3,364억 원, 4.3% 늘었고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을 보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설계비 1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과 모빌리티 모터 혁신 기술 육성 사업 등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5대 신산업 육성에 7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 산업선과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등 광역교통망 조성과 혼잡도로 해소에 3,8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노후산단 첨단 재구조화에 638억 원,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2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축제성 사업 지원을 줄이는 방침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지원 예산과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는 내용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11조 5,016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5,502억 원 5% 늘었습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와 남부 내륙철도, 울릉공항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 3조 47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복지, 농림수산 분야 각각 4조 955억 원, 1조 6,028억 원, 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신규 사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철강 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등 경북 미래 먹거리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구시 도축장 폐쇄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안동 모돈 도축장 증축 사업 등 정부 예산안에 빠진 사업 예산과 쟁점이 됐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등 원전 관련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줄어든 상황에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역대 가장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중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대구 곳곳에 건조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 저녁 6시부터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위험 경보는 한파나 건조, 강풍 등으로 평소보다 불이 날 위험이 커져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발령되며 주의와 경계, 심각 등 3단계로 나뉩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12번째로 개관한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방송 제작 스튜디오,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등을 갖췄고 시민에게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시설과 영상 제작 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운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호봉을 잘못 획정해 발생한 초과 지급 금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교육청이 잘못된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며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상원 기자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교사는 최근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지원센터로부터 학교 행정실 업무 실수로 호봉이 10년 가까이 과책정되었다며 초과 기급한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호봉 획정 실수를 정정하는 건 합법이지만 구체적 환수 방법을 언급한 규정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전기간 환수를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 기간이 아닌 5년치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저희가 더 받았다 하는 거는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소멸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대로 우리는 할 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하면 민법의 소멸 시효는 권리 행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급여 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호봉 정정 급여 환수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대구 교사노조에만 30건 가까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행정실수 때문에 생긴 피해를 교사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수는 별도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이런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조차도 질 게 뻔하니까 또 다 환수하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대구 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교육청을 상대로 빠른 시일 안에 급여 반환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시의원에게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시의원은 자신의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선물까지 돌렸는데도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 의회가 조민성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결정한 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차량 정비업소 대표로 있으면서 회피 의무가 있는 건설도시위원장직을 맡고 이 업소에서 포항시청 관용 차량이 3년간 정비료 1,4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중대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특히 조 의원이 자신의 징계 심사를 하는 윤리특별위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 선물을 돌린 건 공직 윤리를 저버린 상식 이하의 행태라며 조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행위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서로 동료 간에 잘 봐달라는 그런 안의 뇌물 성격이 강하고 분명한 선거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 의원이 건설도시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포항시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 의원의 과메기 선물은 선거관리법 위반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포항시 의회가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의 징계로 끝나고 한편 포항시 의회는 홈페이지에 지난해 의원들이 부패 방지 의무 교육을 100% 이수했다고 게시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교육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추웠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네 번째 절기 동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데요. 올겨울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기록하며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종일 영하권 추위가 지속됐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성탄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6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그래도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영상권 회복할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는데요.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쉽지만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동 영하 13도, 포항 영하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차차 한파가 누그러지며 대구의 기온 2도, 안동 1도, 포항 4도로 기온 조금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며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수성지회 300만 원, 구미시 이승원님 200만 원, 성주군 선남면 이상길님 100만 원, 영천시 권순일님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대구 달선군 구지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뒤에 있던 철골 구조물을 보지 못한 채 입식 지게차로 후진하다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청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업 중지 명령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소방대원들이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노부부를 구조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제 오전 10시 30분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60대 노부부가 차 안에 갇혔습니다. 비번으로 여행 중이던 대구 서부소방서 문교범 소방위 등 소방대원 4명이 현장을 발견하고 60대 노부부를 구조해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롯데 복합 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이 오늘 수성 알파시티에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쇼핑몰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26만 7천 제곱미터고 자연 친화적인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쇼핑은 올해 4월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2026년 6월에 준공하고 같은 해 9월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8% 내려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직전 조사 때보다 하락폭도 더 커졌고 인천,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대구 지역 전세 가격도 지난주보다 0.06% 떨어져 하락폭이 더 커졌고 전국적으로도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으로 나타나 하락세가 멈췄고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내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대구 서문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에서 이번 주말인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서문 야시장에는 추억의 뽑기, 행운의 공 던지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말 운수대통 이벤트가 마련됐고 내일 토요일엔 제6회 서문가요제 본선 무대, 24일 일요일에는 지역 밴드와 뮤지컬 팀의 크리스마스 공연이 펼쳐집니다.